25년에 한국 경제가 매우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2024년 수출 증가율이 8.3%였는데 2025년에는 이제 1%대로 주저앉을 거라고 얘기하네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반도체 위주의 이 수출 정책,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수출 증가율이 이제 그 나라들의 이제 이슈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제 하락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시대가 25년부터는 이 반도체 상황도 안 좋다. 반도체 상황 안 좋으면 어디가 제일 안 좋습니까? 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앞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SK 하이닉스 당분간은 최소 몇 년간은 쳐다보지 말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한국에 이제 수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곳인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반도체 자체 생산하고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되게 안 좋아지고, 중국에 있는 이제 무수히 많은 자동차 업계들, 자동차 직접 생산해서 되려 한국에 수출까지 하려고 할 정도니까 되려 이제 한국은 더 이제 어려워지고, 미국은 저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놈이 이제 관세 폭탄 때리려고 하고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그래서 삥 뜯어갈 생각만 하니 한국에 이제 더 이제 악재가 많이 이제 미쳐서 미국 관련한 대미 수출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5년에 한국의 수출도 최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최악이다, 망했다, 이제 대거 난리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말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죠. 수출이라는 걸 아무리 많이 한들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트럼프라고 하는 놈이 주한미군 주던 비용으로 해가지고 방위 분담으로 해가지고 뭐 500억 달러인가요?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이제 미친 개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니까 한국은 이제 더욱 이제 궁지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힘없는 나라, 트럼프의 이제 알바에 제일 이제 위축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제일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좀 더 이제 우려하고 좀 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걸까라는 우려, 염려, 걱정 이런 것도 계속 되죠. 참 막막합니다. 앞이 막막하고 고민스럽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무탈하게 무난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걸까요? 각자 도생 얘기하고 뭐 유동성 확보 얘기하고 현금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결국은 개개인의 몫으로 아마 넘어갈 것 같은데요. 개개인의 몫이라 한들 감당해야 될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출이 줄어들고 이제 한국이 외화벌이를 이제 예전만큼 못한다라고 하면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 가능성도 큰 거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인데 이제 곧 1500원을 돌파한다는 이야기도 많고, 외환 당국이, 금융 당국이 이 원달러 환율을 관리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도 맞죠. 뭐 요즘 한국의 총재가 뭐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라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얘기한 그놈의 말은 확실히 그냥 입을 찢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욕이 나오려 그럽니다. 입만 나불나불거리고 물가 감당 안 되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도 3.25에서 3.0으로 기준금리 내린 놈이 총리시켜 주겠다라고 저기 뭡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나불나불거리니까 총리 돼 보겠다라고 욕심부리다가 이제 기준금리 내린 거잖아요. 그런 미친 또라이 같은 결정을 하는 놈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2025년에도 금리를 더 무지하게 내려서 물가가 파탄나고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질까 우려스럽죠. 이미 원달러 환율이 격차가 충분하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외화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상황에서 수출까지 안 좋아지면 더더욱더 답이 없는 거죠. 이런 시대에 보통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저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수출 이제 장려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중소기업들, 서민들, 가게들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질 여력도 없고, 그리고 관심 가질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이제 사는 게 이제 피폐해지는 거죠.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코로나 팬데믹 때 무수히 많이 이제 구조조정해야 됐을 이 자영업자들 대출 원금이나 이자 계속 유예시켜줘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이 미친놈들이 부동산 3배, 4배, 5배 뻥튀기 해가지고 집값 올려놔서 그걸로 소비 진작시키고 막장짓을 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쭉 이어왔던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좀 더 우리는 심사숙고하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고 수월하게 흘러갈 것 같지 않으니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무리하게 빚어진 것들은 그 빚의 무게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또 그 빈틈을 또 새로운 누군가가 채우고 계속 이제 그러한 형태로 이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고 잘 따져보면 지내야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좀 더 안전한 길일까, 어떻게 사는 게 좀 더 현명한 모습일까 라는 걱정들, 고민들, 염려들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되었건 간에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우려스러운 것들은 하나씩 둘씩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예의주시하고 좀 더 위기를 어떻게 하면 감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무게는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거, 남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기업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좀 그렇게 도와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지극히 당연하고 뻔한 얘기지만 내 피부를 생활하고 좀 더 삶의 무게를 좀 잘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네 삶을 안전하게 잘 지속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금방 개선되지도 않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해결해 나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